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겠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도 연구 없이 시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득이하게 시청하지 못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전해드리는 한방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술, 담배가 해로운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근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이 술, 담배를 좀 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특히 성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술과 담배는 성장에 대단히 해로운데요. 이 담배 니코틴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뼈 성장이 안 되고, 알코올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이 몸에서 발육에 아주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술과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DHD를 가진 소아기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데요. ADHD는 소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과적 만성 질환으로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치료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아동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성인 ADH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또한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ADHD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공개합니다. 네,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 어린이도 예외일 수 없겠죠.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 소아들이 겪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이 정신질환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발달 장애. 그래서 언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자폐 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행동 문제로서 오늘 강의하고 이 치료할 목적,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틱 장애로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여기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불안 장애로 분리불안 장애,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네. 두 번째 공포증, 마지막으로 강박증, 이 3가지 증상들이 불안 장애에 속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소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ADHD 환자의 증가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ADHD의 이제 진료 인원이 2015년도에 49,263명에서 2016년에는 49,322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2017년에는 52,994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도에 10살에서 14살의 아이가 이제 18,000명으로 약 34% 정도. 네. 예, 그 다음에 5살에서 9살의 아이가 14,000명 정도로 해서 27%. 예, 그 다음에 15살에서 19살의 이제 청소년들이 12,000명 정도로 23% 순으로 예, 이 ADHD의 이제 증가는 10세에서 14세의 아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핏 계산만 해봐도 이제 청소년기, 성장기 아이들의 비중이 거의 80%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ADHD는 어떤 질환이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환을 겪게 되는 건가요? 예, 이 ADHD는 옛날에는 이제 다동증, 그 다음에 이제 산만하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고 또 그런 증상들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주의력이 이제 결핍, 주의가 산만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라는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충동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한방에서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주의력이 이제 산만하고 주의력이 이제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 갑자기 나무라든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지 네네.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린다든지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TV를 본다든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집중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 또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하나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혼합형으로 같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경우에 같이 이 정신과적인 이 ADHD의 주 증상으로 보고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고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성인이 되면 과잉 행동 장애나 충동성은 좀 가라앉게 되는데요. 네네. 주의력 집중이나 주의가 산만하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마무리 짓지를 못하는 이러한 증상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ADHD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아이들한테 왜 나타나는지가 궁금한데 ADHD의 원인이 뭔가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유전 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또 부모님이 ADHD를 경험했다 이런 경우에 자제분들은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간이 있는 경우에는 30% 정도에서 유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뇌 전두엽의 발달에 이제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은 우리가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완성하고 내가 절제력을 할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현상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경우 MRI를 찍었을 때 뇌의 전두엽의 발달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늦게 또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요인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양육에 의해서 아이가 겁을 먹거나 또는 아이가 이제 비교 당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이제 놀림이 될 때
아이들이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오장육부가 완성되지 않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알게 모르게 눈치를 또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가 조밀하고 고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걱정 근심이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피부를 이렇게 얼굴을 좀 만진다든지 아이들의 피부를 볼 때 굉장히 곱고 조밀하고 섬세한 이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ADHD의 이제 증상들이 한방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위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경우에 항상 아이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 중에 이제 평소에 굉장히 좀 산만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뭐 일시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ADHD를 의심해 볼 증상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 행동 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주의력 결핍 증상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다. 두 번째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세 번째 과제나 학업, 심부름에 있어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심부름을 가다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 주의력 결핍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잉 행동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용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식탁에 올라간다든지 의자에 올라간다든지 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네 번째는 아이가 이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또는 영화관에서 또 어떤 식탁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4가지, 과잉행동 장애가 이 5가지인데 주의력 결핍에서 2가지, 과잉행동 장애에서 3가지, 그래서 이 5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이 ADHD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경우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실 때 간혹 ADHD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하는 경우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 ADHD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의 아이와 또 학교에서 아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를 보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ADHD 그 환자 발병 비중이 예. 비중이 10세에서 14세에 33.9%로 제일 비중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요때 가장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때 가장 많은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 경우에 한방에서는 이제 양기가 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실질적으로 아이의 경우 이때 뇌가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고 몸에서는 양기가 성해지기 때문에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뜀박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보고 또 이때 아이들의 경우에 좀 어렸을 때 6,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전에 다동증이라고 해서 아이 때는 그냥 저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야 이런 경우를 네. 그냥 관망만 하고 예.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ADHD 증상으로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8살, 7살, 여학생의 경우에는 6, 7살 때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때 그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 인지를 이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ADHD 증상이 지속되는데 치료를 미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요. 네네. 학습 장애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 경우에 이제 분노 조절이라든지 운동 틱의 증상이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에 되어 있어서도요. 이 과잉 행동 장애는 줄어들지만 주의력 결핍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일을 마무리 짓고 완성해야 되는데 이 완성되는 마무리 짓는 행동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ADHD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파헤쳐보는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ADHD를 진단받은 아이는 IQ가 떨어진다. IQ랑 연관이 있나요, 박사님? 전혀 없습니다. 네네. IQ라는 경우가 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산만한 아이,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라는 것은 뇌의 발달에 전두엽 발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가 치료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히려 IQ 자체는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ADHD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ADHD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많다? 요거는요, 박사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학생 남자아이들이 좀 더 활달하고 좀 더 좀 정신없이 뭐 에너지 넘치고 이래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성별과도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네네. 많이 움직이고 음은 적게 움직이죠. 예. 그런데 여성들의 음기가 처음 싹 트는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7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은 양기가 싹 트는 시기가 8살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7살을 넘게 되면 오히려 좀 절제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절제력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네네. 8살에서 16살까지 남성들의 이제 양기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네. 예, 이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특히 2017년 ADHD의 진료 인원 52,994명 중에서 남자가 42,398명으로 약 80%, 예,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1,596명으로 20%로 약 4배나 네. 예, 많다는 게 결국 예, 음과 양,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7살 때 음기가 왕성해지는 처음의 시작, 예,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8살이 되면 양기가 왕성해지기 때문에요. 네. 예, 발현상은 반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DHD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ADHD 아이는 창의성이 뛰어나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 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ADHD는 예, 이런 경우에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된다는 것은 한 곳을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운동도 했다가 음악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 다음에 커서 이제 뭐 하고 싶어 이러면 과학자, 연예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선생님, 네. 예,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예, 전두엽 발달에 크게 MRI를 찍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방에서는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양기가 왕성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색과 맥을 보았을 때 안정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창의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DHD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조용한 아이는 ADHD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한 아이들. 예, 뭐 조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예. 많은데 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의 이제 첫 번째가 주의력 결핍입니다. 네. 주의가 산만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이게 특징적으로 예, 주의력 결핍이나 주의 산만은 크게 안 나타나는데 예, 과잉 행동은 누가 보아도 일반인이 봐도 아, 쟤는 너무 행동을 과잉하겠다, 예, 충동성 있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조용한 아이들의 경우에 또 가만히 있는 경우에 오히려 주의력 결핍, 주의가 산만하고 예, 조용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어떤 숙제라든지 예, 어떤 것을 주지시켰을 때 그걸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치료 기간을 더 오래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이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한방에서는요, 이 ADHD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크게 원인이 4가지니까요.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이 되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잉 행동이 나타나느냐, 예, 증상은 2가지로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원인은 4가지가 됩니다. 예,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은 한방의 이제 특징적인 이제 체질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음인과 태음인의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보다는 예, 주의력 결핍이 주의 산만이 나타나기가 쉽고 이에 반해서 이제 소양인과 태양인의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나 이제 충동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아이의 이제 체질을 파악해서 체질 개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뇌의 이제 전두엽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좀 낮은 거지 아주 크게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뇌를 치료하는 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뇌 쪽으로 영양과 예, 산소 공급을 충분히 잘 가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양과 산소가 뇌의 전두엽으로 잘 가려면 호흡기가 좋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예, 두 번째는
피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예, 이런 경우에 전두엽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음식을 잘 먹게 하고 예, 그 다음에 폐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예, 이런 호흡기 계통이 떨어질 때는 예, 뇌를 통해서 예, 폐를 통해서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폐와 예, 호흡기 계통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예,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예, 이런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 간장과 담낭액기가 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예,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제 지적보다는 예, 자기가 지적한 것은 최대한 최소로 예, 지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잘한 일은 예, 최대한 예,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사촌이라든지 옆집 아이들의 경우와 절대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장육부가 완성되지 않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예, 목에 매핵기 걸려서 잔기침을 한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예, 시험을 볼 때 예, 손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땀이 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스트레스, 예, 간장과 심장의 우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장과 심장의 이제 우라를 예, 제거해주는 치료를 해서 ADHD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 시간입니다. 자, 박사님, ADHD 증후군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이 한방차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뇌의 발달, 전두엽의 발달 장애로 나타나는 ADHD의 증상은 예, 숙지황과 오미자를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물을 6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전두엽의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한방에서는 이제 뇌수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이용을 하실 때는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일어나서 한번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이 전두엽의 발달, MRI 검사상 또래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요.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예, 최소한도 4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뇌 전두엽에는 문제가 이상이 없이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화가 성하고 예, 그 다음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취자와 예, 주겹을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다리는 방법은 예, 똑같습니다. 물을 6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해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가 ADHD의 증상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예, 약간 시원하게 해서 먹여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저녁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에 어떤 분들을 위한 차를 준비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뇌의 이제 전두엽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의 이제 ADHD 증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뇌 쪽으로 영양분, 피와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뇌 골수를 충분히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방에 이제 골수, 뇌수를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한방 차가 숙지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폐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재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건망증이 있다,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복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항상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1시간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복 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복용을 하시면 콩팥도 좋아지고 남성들의 양기도 보강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맛이 맛있고요. 네, 그 오미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미자가 이제 5가지의 맛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항상 오미자를 마시면 신맛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미자 하면 신맛.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돼서 예. 차가 되게 실 줄 알았는데 신맛은 거의 뭐 잘 안 느껴지고요. 예. 단맛이 주로 느껴지면서 쌉싸리한 맛도 나고 구수한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맛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미자가 이제 새콤한 맛을 더 느끼시는 분들은 새콤한 걸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맞아요. 새콤한 거에 이제 네. 예민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지왕이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약간 쌉쌀한 맛도 있게 되는데요. 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항상 한방차를 먹었는데 그냥 먹을만하다. 이 정도면 한 중간 정도 네. 먹었는데 구수하고 맛있다. 네. 그러면 이 한방차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숙지향을 박사님께서 해주셨을 때 네. 주로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ADHD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지압법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의 이제 전두엽 발달이 좀 늦으면서 ADHD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뇌의 뇌수 또 전두엽을 발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백회와 용천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백회는 일단 아이들의 가마속을 보시면 됩니다. 가마를 찾아가지고 가마에 움푹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가마는 약하기 때문에 백회혈자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손으로 살짝 잡아서 눌러보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5번 아이의 손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게 어른 손으로 세게 누르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의 그 강도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 어른들은 들어가면 탕수에도 시원하다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쵸. 항상 그래서 제가 골도법이라고 했을 때도 항상 본인의 이제 손으로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이제 용천혈입니다. 발을 살짝 오므렸을 때 앞부분에 이제 3분의 1 지점에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 경우에는 이제 쇠젓가락으로
예, 5세트씩 5초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뇌 이상이 없으면서 ADHD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후계와 소상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후계는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예, 새끼손가락 예, 바깥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의 예, 바깥쪽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쇠젓가락으로 해서 엄지 쪽으로 해서 예, 주먹을 꼭 이 혈자리는 쥐고 하셔야 됩니다. 네. 화를 꺼주고 심장의 열을 조절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쇠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씩 5세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소상혈입니다. 예, 소상혈은 엄지손가락인데요. 엄지손가락의 내측, 예, 끝부분에서 오면서 예, 손톱의 뿌리 각과 만나는 부분입니다. 소상혈. 그래서 체질적으로 열이 좀 많거나 예, 호흡기가 약하거나 예, 목감기가 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열을 꺼주는 대표적인 혈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를 펴고 예, 손의 내측에서 내려가다가 손톱의 뿌리각으로 해서 만나는 부분. 예, 그래서 예,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때는 젓가락을 최대한 얇은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5세트씩 5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항상 양에서 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바깥쪽이 양이 되고 엄지 쪽이 음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후계혈을 먼저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소상혈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안녕하십니까.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는 46이고요. 네, 키는 175에 네, 88kg입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네. 저는 음주는 안 하는데 예, 설사를 이렇게 좀 하거든요. 예, 한 6개월 정도 됐고 예, 좀 예민한 편이에요, 몸이. 예, 좀 신경성으로. 그래서 설사를 했다가 며칠 했다가 또 변비기가 한 이틀을 왔다가 예, 또 설사를 또 한 일주일 했다가 예, 또 변비기가 2, 3일 했다가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설사 예. 때문에 아주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이게 6개월 전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때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과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작년 11월에 치질 수술을 했어요. 예, 근데 치질 수술이 이렇게 좀 대수술을 좀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한 3월 달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변 참는 것은
좀 심해도 가능하십니까?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참을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거의 다 설사를 하는 거죠. 이제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참기는 하는데 오래 참기는 좀 힘들죠. 예. 현재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없어요. 예, 지금 수술하신 적은 이 치질 수술 말고 또 다른 거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원래 좀 피부가 속 피부가 좀 고우신 편이세요? 예, 술은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네네. 예. 지금 체중이 이제 88kg이시잖아요. 네네. 예, 이 체중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간 체중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20대 때는 한 60kg대 유지했고요. 예, 30대 때 70kg대, 예, 40대 넘으면서 80kg대로 이렇게 예. 요즘 혹시 되더라고요. 건강식품이나 뭐 물 의식적으로 더 드시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 차운 것을 좋아해서 예, 좀 차운 것을 좀 즐겨서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체중이 이제 88kg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네. 조금 과체중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피부가 원래 좀 신경이 좀 예민하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예민하게 좀 태어나셨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술을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열이 있고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술을 한 잔만 해도 빨개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내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원한 걸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예, 네네. 음식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얼큰한 거는 안 좋아하고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예, 예, 이제 적당히 뜨거운 걸 먹지만 이렇게 대부분 얼큰한 거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데 예, 저는 이렇게 매운 것도 못 먹고 예,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예. 새콤한 건 잘 드세요? 아니 새콤한 것도 별로 안 그래서 좋아하시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나 예, 수박이나 참외 이런 종류 좋아하고 예, 육류는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뭐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안 먹는 편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이 경우에 이제 그 장 쪽이 약하고 예민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일단 지금 이제 체중 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네. 체중 관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런 분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안 먹더라도 한 끼를 좀 많이 먹으면 태음일 체질처럼 몸 안에 예, 습담이나 어혈이 계속해서 축적이 잘 되는 체질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몸 안에 습담과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예, 제가 한방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설사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소변으로 해서 예,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예, 이뇨작용을 강하게 시키면 예, 장의 네.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설사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네. 예, 감초, 네. 예, 향부자 19g, 감초 5g, 네. 예, 그 다음에 창출 예, 8g, 네. 예, 그 다음에 백봉령 6g, 네. 예, 그 네 가지를 예, 네. 물을 800cc 넣고 네. 예, 중간 불로 20분 정도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번 복용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미리 복용하세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박사님, 방금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 이제 설사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태음인, 뭐 성격이 예민하신 예. 또
장 쪽이 좀 예민하신 뭐 예.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고 습담과 어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요거 간략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한방에서는 체질적으로 그 사람이 예민한 사람인지 예민치 않은 사람인지는 이제 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은 예민한 걸 잘 이기고 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예민한 걸 잘 못 이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겉에서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남성이지만 피부가 고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처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남성이지만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이 약하다기보다는요, 심장 쪽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서 그때 이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 설사로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태음인 체질이기 때문에 똑같이 음식이나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저장형 체질인데 현재 체중이 88kg로 과체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찾고 이분은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필요치 않은 걸 좀 더 먹었을 때 설사를 하고 난다, 배가 아픈 다음에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배 아픈 게 멀쩡해지고 기운이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향부자 약을 먼저 처방을 해준 게 향부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부자를 이제 군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습담과 어혈이 잘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창출로 몸 안에 이제 습담과 이제 어혈을 제거해주는 처방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한방차와 이제 체질침을 같이 맞으면서 본인의 이제 섭생을 하시는데 특히 저녁을 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아침, 점심으로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서 1차적으로 체중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요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지금 40살이고요. 예. 키는 171에 네. 체중이 73kg예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제 기침을 제가 좀 마른 기침을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이게 막 환절기 때는 조금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시기 상관없이 이제 마른 기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막 자주 막히는 건 아닌데 조금 약간 부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그래서 좀 숨 쉬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고, 그 다음에 좀 가래 같은 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목을 좀 가다듬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방적으로 어떻게 조금 치료가 가능할까? 그걸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방에서 처방 받아서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비염 기가 좀 있어서 턱관절을 교정하면 조금 이게 좀 나아진다고 그래가지고 턱관절 교정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갖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막 낫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서 혹시 또 한방 쪽에서는 이제 이게 있는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살면서 수술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수술은 없어요. 맹장 수술 외에는 없어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봤어요. 지금 이제 기침을 하는데 환절기 때 주로 많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의 사시 계속해서 이제 기침을 좀 하면서 목 안에 가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중에 목에 걸린 느낌 이제 이런 거 자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실 때도 목에 있는 느낌 드세요? 지금도 그래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가 있는 가래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때 이비인후과가 제가 그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예. 이제 수면 다원 검사 받으면서 이제 예. 그때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뭐 자면서 이제 그렇게도 했었는데 예. 약간 그 좌하고 우하고 좀 약간 그게 비대칭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좀 비염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그랬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 선생님께서 그건 수면 다원 검사를 한 거고, 예, 첫 번째는 지금 네. 예, 목 안에 뭐 있는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목 안을 보고 별 말씀은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뭐가 있는 느낌이 이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매핵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고 그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게 잔기침까지 꼭 하거든요. 아, 예, 맞아요. 네. 가슴이 이렇게 콕콕 쑤시거나 뻐근하고 이랬던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예. 평상시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잘 되는데 이제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좀 많이 먹으면 예, 소화가 좀 더딘 경우는 있었어요. 예. 그 술은 하실 줄 아세요? 네, 마시기는 해요. 예, 네. 술 한잔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아니요, 얼굴이 좀 하얘지는 편이에요. 예, 술은 한 잔 먹어도 크게 표시는 안 나고요. 예.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기담이라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목에 매핵기 같은 게 이제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피부는 그냥 보통이세요? 좀 고운 편이세요? 피부. 곱지는 않아요. 아, 예. 보통인 것 같아요. 네.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자주 먹진 않는데요. 예. 네, 잘 먹는 편이긴 해요. 예. 청양고추 정도 먹어도 속 불편하지 않으세요?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뭘 싸 먹을 때 예. 그 정도는 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이제 목에 매핵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제 코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이제 저녁을 과식하거나 두 번째는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1차적으로 이제 지금 목에 뭐가 있는 느낌, 예, 한방에서는 이 기담인데 담음을 제거하면서 지금 코가 부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이 경우 이제 알러지 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폐하고 이제 기관지 이쪽 보완은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예, 길경. 네. 예, 6g. 6g이요? 예, 지강 6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6g. 네. 예, 그 다음에 진피 10g. 네. 예, 그 네 가지 약재에 물을 800cc 넣고 800cc요.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걸 식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세요. 아, 하루에 2번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아침 식사를 뭐 음식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약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심해지시거든요. 네네. 예, 이제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담은 예,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예,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몸 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예, 걷는 것도 좀 빨리 걷거나 뛰면서 땀을 내거나, 예,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예, 몸 쓰는 운동을 취미 생활로 하나 하시면 됩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ADHD로 다시 돌아가서요. ADHD 개선에 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예, 뇌의 전두엽의 이제 발달 장애로 나타나는 ADHD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께서는 특히 이제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뇌의 이제 전두엽에 뇌 이상이 없으면서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화가 성해지고 양기가 성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 좋아하는 운동을 땀이 날 때까지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ADHD는 좋아하는 운동이나 책 읽기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ADHD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까 주의력 부족이나 충동적인 행동 등을 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면 전문가를 꼭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